네, 미국과 유럽 마감 상황 그리고 금값이 큰 폭으로 조정받았다는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 주간 단위로 금값은 3%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어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오늘장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중국 쪽부터 보도록 할까요? 2,100선인데요. 오늘장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오늘 그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딥니까? 도시화를 둘러싸고서 1차 그 투자 규모가 5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건축 자재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매수세가 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1월 중순부터 그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가 없는 만큼 아무래도 정책 호재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그 적격 여객 기관 투자가에 대해서 지금 그 주가 지수 선물 투자 부분도 해제해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 조정 시에는 아무래도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도산 위기에 몰렸던 태양 전지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생 에너지 기지 건설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 산업의 촉진책 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정책 호재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 종목장이 좀 더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퇴출이 늘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좀 외면받고 있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지난 2년간 미국 증시의 그 중국 그 기업들은 한 50여 개가 상장이 폐지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그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회계 자료 요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현지 법인에서는 이를 거부했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미국의 그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그 불투명한 지배 구조라든지 만연된 분식회계 여기에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회계 충돌로 인해서 계속 상장 폐지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그 미국 안에서도 투자가들이 공매도 공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인 1,000억 달러 이하로 지금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의 평판이 그 땅에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에서 상장을 폐지한 뒤에 중국 A 시장이라든지 홍콩 시장에 재상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중국물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요.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도 중국 기업에 대한 그 투명성이라든지 공시를 더욱 강화시켜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의 주식시장을 개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개방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내년에 중국 주식시장의 투자 전망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지금 외국인 투자 한도는 그 800억 달러로 지금 인상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7월부터는 투자기관의 그 자격 요건도 완화시켰고요. 외국 중앙은행이라든지 국부펀드에 대해서는 A 증시에 대한 투자 한도도 지금 철폐시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한도 확대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중국 내 그 장기 투자라든지 펀더멘탈에 근거한 투자 기법을 그 전파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의 투자 한도 확대가 좀 효과적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2년 들어와서 외환 자금의 순 유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은행권들 같은 경우는 외화 예금이 줄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도 확대하면은 단기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부족한 외화 자금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외국인 한도 확대만으로는 현대 그 IPO를 기다리고 있는 800여 개 기업들의 수급 문제는 해결시켜주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그 외국 기관들한테 투자 한도는 360억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A 증시 전체 유통주 시가총액이 한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장기 투자가에 대해서는 그 외국인 한도 확대뿐만 아니라 배당세율 인하라든지 연기금의 증시 참여를 좀 확대시키고요. 또 공시제도를 보완시키거나 또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더 높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쪽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이런 환경이 하루빨리 좀 조성이 돼야 될 텐데요. 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섀도우 뱅킹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하 금융시장의 발달한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 대출을 그 풀고는 있지만 뭐 신용이나가 담보가 없는 그 4천여 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은행 문턱이 사실상 그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 금융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좀 놀랍게도 지하 금융시장의 전주들이 대부분 은행이라든지 국유기업, 상장기업, 정치인들 돈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민간 금융의 금리는 그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4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25% 전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 금리는 연리 한 30에서 40% 정도에 달하는데요. 중국의 그 기업들의 평균 그 이익률이 3%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이런 그 민간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 사실상 정상적인 그 경영 활동을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그 지하 금융 시장인 그 그림자 금융 같은 경우에는 2,600조에서 한 3,000조 정도에 달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지하 금융 시장 발달로 인해서 자금 흐름이 좀 이상한 그 복잡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도 효과를 좀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차용인들의 그 도주라든지 그리고 폭력 행사 같은 그 부작용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사회 불안 요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입니다.